트럼프가 좀 깡패짓을 하지 않습니까? 뭐 좀 막무가내죠.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일본이 은근히 갖다 부은 게 꽤 됩니다. 일본은 옳지, 지금 한국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막 그 총리가 가서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 15%. 윤석열이 지금 잠도 안 자고 보고서를 읽고 있고 수시로 새벽에도 막 전화를 해서 응답을 한다. 그 거짓말이죠. 그럴 리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정말 잠 안 자고 일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딱 느껴지잖아요. 최근에 내란 특검이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을 했다. 미군 관할 구역을. 이걸 미국이 트집을 잡아서 이 한미 관세 협상을 비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극우 세력들이 막 퍼뜨렸나 봐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세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는 뭐 윤석열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협력 그리고 또 자기가 얼만큼 또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그것만 관심 있다. 정말 그 큰 고비죠. 뭐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좀 더 늦어지는 것도 안 되고 또 오늘이 사실상 시한 아니었습니까? 이 시한 넘기면 또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트럼프 또 꼼짝도 않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다행히 해결이 됐습니다. 발표 내용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성과를 평가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라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 주권 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습니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하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국민께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갖다 주는 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번 협상에서 조선 이 부분이 아주 큰 지렛대가 됐죠. 조선은 우리가 아주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의 조선업 진출을 뒷받침하게 되는 그런 투자니까요.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좀 나름 흡족하다라기보다는 뭐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윤경호 소장님 오늘 그 발표된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앵커께서 딱 한마디로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와 대미, 그러니까 미국을 시장으로 삼고 있는 경쟁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땠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그거에서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관세율을 따냈다. 그리고 EU와 일본 두 경제 대국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반열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했다. 이게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3,500억 불의 펀드라고 얘기했는데 투자잖아요. 대미 투자.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이걸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맛에 맞춰 준 거이긴 하지만 큰 평가로 보면 선방을 한 거다. 그리고 우려했던 거에서 참 벗어나기를 정말 잘했다. 그 우려라는 게 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가 중요하지만 항상 비교를 해야죠. 왜냐하면 똑같이 그 나라별로 이렇게 적용하는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EU가 15%죠. 네. 그런데 EU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우리가 EU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이죠. 일본은 바로 얼마 전에 15% 타결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죠. 일본은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지금 처음에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일본이 은근히 갖다 부은 게 꽤 됩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인데 일본은 옳지 지금 한국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막 그 총리가 가서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15%. 그리고 일본은 5,500억 불.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미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 든다 이거죠. 안진걸 소장님. 예. 그 김용범 정책실장도 아까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오전에 3,500달러 중에서 조선산업 투자되는 1,500달러 주체는 한국.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투자되는 규모는 2천억 달러 정도인데 이것은 일본의 36% 규모에밖에 안 된다. 조선펀드 확장하는 건 미국에서 난색을 폈답니다. 그래서 3,500달러는 하나로 460조 원이고 두 번째 이제 사실 지금 뭐 진보 진영이나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집회도 하고 긴장을 했는데 농축산물 개방의 쌀과 소고기는 죄가 되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식량 주권 문제, 농촌 생존권 문제, 그다음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만 30세 미만만 수입되었는데 만 30세 그 연령을 풀면 그 노령 쇠고기에서는 광우병이 간간히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0세가 아니고 30개월. 예, 30개월. 예, 30개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완벽한 성과를 냈다라고 저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선방을 했다. 평균 이상은 하지 않은가. 우방에 비해서 다른 후반에서 평균 이상은 했다. 시장도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코스피 3,280까지 최고점 찍고 뭐 약간 조정은 됐지만 시장도 요 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신유진 네. 변호사님, 저는 오늘 그 관세협상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윤석열 때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걱정도 하나 들었고 네. 또 한덕수 이자가 자기가 어떻게 뭐 대통령 한번 출마해 보려고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때 섣불리 덜컥했다가 그르쳤으면 어떨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요. 윤석열 때 했으면은 관세는 하나도 낮추지 못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다 하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도 윤석열 측 멘토라고 불리는 신평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미국에서 개입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27일에는 TV조선에서 트럼프 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인가요? 네. 프레드 플라이츠라는 그 미국 트럼프 측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윤석열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라고 TV조선이 27일에 보도를 합니다. 그러자 JTBC에서 과연 트럼프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직접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분명한 거는 내가 윤석열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길게 영어로 보내는데 그런 보도를 했더니 또 뭐 이거 뭐 가짜뉴스 아니냐면서 막 가서 다시 말해달라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사정하면서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불이익을 줄 것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부당한 대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JTBC에서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아예 이 지금 플라이츠만과 같이
프레드 플라이츠인가요? 하여튼 그 같이 대화했던 원문을 공개하니까 정확하게 나는 윤석열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까지 관세 협상의 불이익을 어떤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투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입을 좀 희망한다,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다 깎아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세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는 뭐 윤석열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협력, 그리고 또 자기가 얼만큼 또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 그것만 관심 있다. 다시 한번 윤석열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관심 없다. 노관심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이제 아까 앵커께서도 네. 2주 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도 성과다 하셨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직접 본인은 이분은 자기가 직접 발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원문을 읽어보니까 이 금액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 양자회담에 100건 올 때 앞으로 2주 안에 발표돼 2주 안에 이제 네. 그 정상회담 잡히고 나는 또한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미국이 무슨 선거를 인정 안 하고 윤석열을 구출하러 온다고 막 엄청 극우 세력이 주장하잖아요. 네. 진짜 이런 헛소리는 정말 없어야 되면 얼마나 이 소모적이고 이 불필요한 일입니까? 제가 아까 우려라는 걸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이제 몇 가지 지적하려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관세만 이제 다뤘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지난 4월부터 25% 적용을 해서 직격탄을 맞은 게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제조업체 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5%의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는 뭐냐?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에 그만큼의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건데 그렇게 해서는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익을 줄어드는 걸 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익이 그 짧은 기간에 한 4, 5개월 사이에 급감을 했는데 이게 계속 간다. 이거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 두 번째, 처음에 우리가 일종의 대응 전략처럼 얘기하고 미국도 우리에게 푸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패키지 딜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 이 관세 협상에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표현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이걸 거기다 갖다 붙여서 패키지 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는 큰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보수 우파 또는 극우 세력들이 최근에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최근에 내란 특검이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을 했다. 미군 관할 구역을, 그것도 공군 기지.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양해하에 우리 한국군 지휘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드론 수사 관련해서 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이걸 미국이 트집을 잡아서 이 한미 관세 협상을 비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극우 세력들이 막 퍼뜨렸나 봐요. 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교포 사회에 뭐 상당히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막 퍼졌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일종의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브라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룰라라는 이 노동자 출신의 좌파 대통령이 다시 등극을 했잖아요. 다시 당선을 해서 아마 이번에 3선으로 네. 이제 다시 등극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직전 대통령이 보우소우만가 하는 보소나루. 극우 예, 맞습니다. 성향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룰라에 대해 맞서서 쿠데타를 시도를 했는데 그걸 룰라가 제압을 했어요.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극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내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일부 세력들이 그걸 옹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뭐 사법 제재를 과하게 가할 경우에 관세를 뭐 50%를 때리겠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50%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윤석열을 뭐 옹호하는 세력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정치적인 거를 덮어 씌워가지고 혹시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 의미입니다. 사실
좀 속된 말로 하자면은 트럼프가 좀 깡패 짓을 하지 않습니까? 뭐 좀 막무가내죠. 뭐 옛날 미국은 그러지 않았는데 자관 트럼프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먹고 살자. 우리 그게 다야.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걱정을 많이 했던 거고 또 워낙 이제 뭐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만 따지는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의 어떤 화신 같은 사람 아닙니까? 골프도 대충 알까기로 그렇게 양심 속여가면서 치는 사람인데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엄연한 국제 현실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가장 큰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나 각 나라들로 또 정상회담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트럼프 만날 때 꽤 많은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그냥 이거에 협상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거둔 것 이것도 좀 나름대로 쏠쏠한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15% 관세율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15% 안 됐으면 아마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 됐으니까 그 부분은 평가를 하면서도 이제 좀 그 문제를 삼는다고 그럴까요?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윤경호 소장님, 지금 아직도 협상이 안 끝난 거 아니냐. 그때 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라고 봐야 됩니까? 그 EU하고 일본이 각각 6천억 달러,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요. 양측에서 서로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숫자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언제 그 투자라는 게 그러면 또 무슨 의미냐? 누가 하는 거냐? 당연히 기업이 하는 거겠죠.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만약에 근데 이 투자의 약속을 안 지키고 시간을 질질 끌면 그러면 다시 관세율 적용한 15%가 튀어오르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그 양자 합의 이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합의는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아니, 정상적으로 양쪽이 사인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발표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 15분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이라는 이 SNS에 맨 처음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렸죠. 러트닉이라는 상무장관은 또 X, 그러니까 과거에 저 트위터 계정이잖아요. X에 또 본인의 이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를 또 상당히 축혀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협상을 담당했던 쪽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 말고 양쪽의 정상이 그냥 SNS에 올린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서명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죠. 그래야 구속력을 갖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트럼프한테 15%의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관세를 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국하고 미국은요. 이미 기억 안 나세요? FTA, Free Trade Agreement. 양쪽의 나라는 이 물품과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때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라고 이미 합의를 한 게 언제예요? 2007년에 이거 맺었잖아요. 행정부 간에. 그 이후에 물론 의회에서 비준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완전히 다 지금 묵사발이 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FTA를 맺은 나라들하고 다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깡패고, 그러나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따라와. 아니면 근데 우리가 왜 미국한테 그렇게 그러면 질질 끌려가야 되냐?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물론 수출로 따지면 미국이 지금 10%에서 15% 아래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경제 질서에서 미국의 뜻에 반해서 우리가 따로 놀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거냐. 이걸 감안하면 야당도 알면서 지금 일종의 먹니를 부리는 건데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한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참 점잖은 체면에 우리 같으면은 아까 이은주님이 글을 재밌게 써주셨는데 글로벌 양아치에게는 죽방이 답이겠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는 양반인지라 이 정도면 충분히 신사답게 트럼프 잘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방에 한 표 꾹 하셨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글로벌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FTA도 그렇고 세계 유네스코 협회도 탈퇴해버렸죠. 뭐 돈 안 되면 그냥 난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참 어찌 그래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우리 험한 말을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방송이 좀 참겠지만 정말 열받는 일이죠. 그래도 꾹 참고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이 정도면 진짜 야당도 최소한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체면이 있다면 그래 잘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통령 방내에서 더 좋은 성과를 그래야 가서 트럼프한테도 할 말이 더 생기잖아요. 기대할 걸 기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아무튼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함부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김정은, 이재명 두 분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미국은 오늘 나서신 무역 대표님께 면담을 지금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트럼프 소셜 트루스 오늘 나서신 무역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나라의 이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뭐 본인은 나름대로 성과를 과장하고 자축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굉장히 좋은 표현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이런 지적도 했던데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 모두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했는데 참 말은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이고 너네들이 했으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말은 얹어야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니까 뭐 투자금 정도 이거를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금 많다.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보이는 비평이고 논평인 거죠. 뭐라고 하긴 해야 되겠고. 네네네. 할 말 없죠 뭐. 이재명을 막 욕을 하고 싶은데 너무 잘 된 거야. 이 정도 속으로도 아이고 욕할 게 없으니까 네. 그 정책실장이 1,000억 달러 상당 LNG 구매는 기존에 예고된 투자와 정해진 구매를 다시 명시한 것이다. 그냥 트럼프 좀 기분 좋게 약간 마사지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야 되는 거. 이 정도면 진짜 높이 평가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평균 이상은 그러니까 뭐 최상이라고 말은 하기 어렵다고 봐요. 좀 있으면 뭐 각각 당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은 한 것 같다. 일본보다 더 잘 됐다. 요 정도는 보수적으로 봐도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요 잠깐만요. 윤경호 소장님 이거 답변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송원석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FTA 관세율이 제로였는데 네. 일본은 2.5%였다. 그런데 이번 협상으로 15%가 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가운데 세바스찬이라는 분도 자동차는 무관세였다는 걸 잊어버리셨나 봐요. 일본이랑도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걸 일본보다 잘했다고 하는 건 억지 아닌가요? 응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해도 지금의 평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네요. 이런 컴플레인을 하셨는데. 그런데요. 이미 트럼프가 지난 4월부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일단 매겼어요.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과 우리가 이제 같아진 건데요. 최근에
그 비슷한 크기의 차 아반떼, 우리는 현대차의 아반떼,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1500cc급일 겁니다. 그게 도요타에서는 코롤라라는 대표 그러니까 종목,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놨던데요. 그다음에 미국 차, 뭐 포드나 아니면 GM의 차, 그러니까 2만 불에서 2만 한 2천 불 사이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2만 2천 불 전후에서 가격이 한 몇백 달러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장 소비자들에게 내놓는 제품에 그만큼을 더 올려서 내놓으면 바로 외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속으로 골병이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바스찬님 말씀하신 거는 자세히 뜯어봐야 될 겁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일단 관세를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8월 1일부터 이제 그걸 또 다른 품목에도 이걸 이렇게 넓혀가지고 적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로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옛날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미 FTA가 맺어지고 그 이후에 쭉 이어졌던 과정에서는 제로였죠. 25%에서 끌어내려서 협상한 거다. 이렇게 봐야 정확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자동차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량도 있잖아요. 그 생산 물량은 당연히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파는 게요, 현대차는 기아차를 합쳐서 전체로 미국 시장에서 한 10에서 12% 정도까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져가서 팔아야 되거든요. 가져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면 그건 당하는 거죠. 세바스찬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또 맞습니다. 하나하나 배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의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사실 정부도 이제 그 점은 아쉽다. 우리는 계속 12.5% 네. 주장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선방했다. 만족할 만한 협상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다른 데에는 15인데 우리만 한 10% 해주면 그거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국민의힘 반응도 봤습니다만은 일부 보수 매체들도 자꾸 이렇게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뭐 안 하는 것 같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유심히 본 것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아주 충실하게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걸 투명하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열띤 질문 답변 이런 거 자꾸 해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게 된 고발뉴스 기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이 왜 직접 이렇게 안 하냐 이런 비판이 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과 가슴 졸이면서 함께 지켜본 시간들이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하면서 이제 다행스럽다는 취지의 평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뭐 시비랄까요? 뭐 그런 비판적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뭐 강조하시거나 주문하셨던 내용들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공개된 거는 2번 하셨죠. 뭐 굉장히 긴 시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하셨고 어제 비상경제 TF 같은 경우에는 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분 늦게 시작하셨고요. 모두 발언도 모두 발언을 저희 3실장이 이제 워싱턴에서 온 결과 가지고 30장만 모여서 1시간 한 20분 정도로 했고 다른 사람 없이 대통령과 3실장만 그거 하시느라고
10시 아마 비상경제 TF가 16개, 17개 정도 장관님들 모여 있다는 걸 모르셨으면 아마 그 다음 일정 취소하셨을 거예요. 근데 18명이 이제 모여 있는 굉장히 큰 회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논의 좀 이제 늦춰가면서 시작을 늦춰가면서 하셨고, 제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모두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뭐 통상은 1시간 전쯤에 모두 발언 보시고 이제 고치고 가시죠. 당신이 고쳐가지고. 근데 걸어가시면서 보셨어요. 그 집무실에서 7층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좀 지우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어제 영상 보시면 평소 대통령답지 않게 조금 더 가라앉아 있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생각 가다듬어 하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몰라도 대통령이 열심히 안 한다, 뭐 그렇게 비판적인 언론에서 쓴다면 얼마나 공감할 국민들이 많을까. 안진걸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요즘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나요? 아니, 그 이른바 극우 언론이나 보수 경제 언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잠도 안 자고 보고서를 읽고 있고 수시로 새벽에도 뭐 전화를 해서 문답을 한다. 그 거짓말이죠. 그럴 리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랬던 자들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저는 지적해야죠. 전 언론이 해줘야 되고 힘나지도 해줘야 됩니다만, 지금 정말 잠 안 자고 일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되 아마 이제 뭔가가 꼬였을 때 또는 우리가 중대한 손해를 봐야 될 위험이 있을 때 그때 나서려고 저는 남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딜해서 최대한 국익을, 그런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공감 안 하죠. 이번에 인터넷 매체 3군데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게 됐는데, 사실 왜 정어리 TV는 없냐? 우리가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데 차제에 인터넷 매체로 등록을 해가지고 안진걸 기자를 대통령실에 보내볼까? 영광입니다. 우리 80만 돌파 기념으로 인터넷 서울의 소리나 고발뉴스나 뉴스공장 인터넷 언론에 등록을 한 거죠. 이번에 이제 들어간 데는 고발뉴스와 뉴스공장하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3개인데, 어쨌든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기사도 올리면서 이렇게 병행하는 저널리즘 유튜브가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그냥 유튜브형 유튜브였다면 그냥 뉴미디어 채널형 유튜브가 늘어났는데, 우리 정어리 팀은 충분히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해 주신 세바스찬님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드릴게요. 미국이 우리에게 때린 관세는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거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를 상호 관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고요. 그리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 이런 거는 또 따로 관세를 매겼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호관세 우리 15% 적용하기로 했지만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거는 지금 제외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별로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또 추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목요연하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자동차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그렇게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호관세 이제 협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 추가드리면 3,500억 불의 투자잖아요. 이 투자 중에 2,000억 불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게 원전과 바이오였는데, 원전과 바이오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 이미 투자를 한 거 별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기억 잘 나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이미 텍사스 오스틴부터 시작해서 텍사스에 공장 짓기로 발표했죠.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트럼프 옆에서 발표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미국의 공장 추가로 더 짓기로 한 거.
2차 전지는 이미 SK 온, 그다음에 LG 또 화학에서 분리돼서 이미 그러나 물론 2차 전지는 지금 중국에 채워가지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이미 투자를 하기로 했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걸 야당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에 미국 가서 트럼프와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첨언 하나만 드리면 1,00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 구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내용입니다. 이 중에 LNG를 위주로라고 이제 발표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LNG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우리 저 대행 시절에 한덕수가 예. 알래스카 LNG 오일필드에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막 질러댔잖아요. 그때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그걸 이 유인책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니들이 먼저 선점하겠다고 먼저 나서 그러면 뭔가 혜택을 줄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격도 없는 한덕수 대행이 그걸 하겠다고 얼마나 설쳐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과연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LNG를 우리가 수입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세부 내역에 잘 봐야죠.